제가 한 가지만 더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고발을 당했거든요. 고발당했어요? 고발 당했었잖아, 국민의힘에 의해서. 언제? 그러니까 과거에 KBS에 있을 때 네. 그 인용 보도한 거 있죠. 예. 인용 보도한 거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다 진짜? 그랬어. 경찰청에다 인용 보도를 한 거를 고발한다 그랬죠. 예. 제가 오프닝에서 인용 보도를 했고 뉴스타파 관련해서 뉴스타파 그 김만배 신앙님 그 이슈가 터지기 전에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 보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뉴스타파 전에도. 근데 이제 3월 6일이었나요? 대선 전에 그 보도가 있고 몇몇 방송사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을 했죠. 그 인용을 한 거에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기억나죠. 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그 이후의 기사들 쭉 보시면 그걸로 선거 총선 때 이용할 것이다. 그게 이제 10월이에요. 9월, 10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27일에 마지막 오프닝을 하고 11월 20일에 KBS를 퇴사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특정 시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경찰청 본청에 있는 간부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몰래. 걱정 마. 기소 당할 사안도 아니야. 조사하기도 힘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은 이거가 굉장히 큰 흑막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4월 총선 전에 검찰에서 캐비넷에서 뭘 터뜨릴 것이다. 정상근 기자 아까 이제 뭐가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피고발인이면 조사라도 받아야 되잖아. 경찰에서 아직 조사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조사를 안 해. 총선 사실 올스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 건이잖아요. 전 국민의힘에 2건 고발당했어요. 사법 리스크가 가득한 방송이야 지금 이게. 어제 내가 장윤선 취재 편의점 갔는데 장윤선 기자도 최근에 경찰 연락 왔대. 고발당해가지고 요즘 고발 좀 그만하라고 좀 제발. 근데 아니, 심지어는 경찰에서 연락도 안 왔어. 안 왔어요? 저는 한 건은 오고 연락도 안 왔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혹세무민하면서 일종의 이제 선전선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또 고발당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김만배 그 신앙님 사건에서 중요한 팩트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걸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반대되는 증거들이거든. 맞아요. 예, 제가 다른 곳에서도 한두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당사자들이 신앙님이나 뭐 봉지욱이나 뉴스타파의 당사자들이 그 보도를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의심했던 그 정황 증거,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김만배로부터 신앙님이 돈을 받았다. 그 값어치가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심지어는 언론사들로부터도 오퍼를 받고 그게 몇 천만 원, 억 단위가 되고 실제로 또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사가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포렌식으로 검찰에서 왜 이런 거를 안 까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까는지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제 언론 28년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법정 제지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고 기자 생활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그 정정 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이제까지. 근데 이것 때문에 끌려가서 법정 제재를 당했거든요. 최초로 28년 최초로 법정 제재를 당했는데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관해서도 총선이 끝나면 좀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모욕을 당했고 누가 명예훼손을 당했는지는 좀 가려졌으면 좋겠고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적인 논쟁을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진실 여부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 대장동 특검을 제가 하자고 하는 이유도 정말 좀 다 했으면 좋겠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죠.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다 밝히세요.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 밝히시라고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유죄와 무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앞으로의 향후 정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개헌도 하고 대통령도 뽑고 좀 깔끔한 개울한 마음에서 좀 투표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찜찜한 상태로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언론 플레이를 받아서 이상하게 여러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몰래 하고 뭐가 두렵고 뭐가 치욕스러워서 사전투표를 몰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자 잠시 너무 많았어 지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지금 방송에 나갔다 하면은 방심위에서 저를 징계를 해요. 저와 관련된 것만 7건이 징계. 제가 지금 징계받은 거 최다거든요. 지금 관련된 방송사가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징계를 요즘 하니까 심지어는 평화방송은 개국 이래 처음으로 저 때문에 법정 제재를 받아요. 가톨릭 방송, 평화방송. 근데 그 발언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태원 참사 이제 거부권 행사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혜권 거부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는 그게 왜 아직도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갖 고소 고발 이제 제재 막 이런 걸로 입틀막을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역풍이 불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하면은. 그럼요. 지난 2년 내내의 이게 국정 기조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제대로 평가받는 정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거를 지금 법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단이 난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총선 전략은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어그러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들이 이제 뭐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약간 피곤하고 좀 질리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지금 현재 투표율 현재 기준 10시 기준이네요. 10.4% 나왔고요. 21대 총선에서는 11.4%. 아침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네요. 1%포인트 차이가 나고 그 전에는 1.1%포인트 차, 그 전전에는 2% 가까이 1.9%포인트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뭐 보면 거의 70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68, 9 정도 나오겠네요. 8, 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 의석수를 먼저 말해버려가지고 이제 그 복귀를 해보면 결국은 만약에 그 예상대로 야당이 압승을 한다면 범야권이 압승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누구 탓입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제 어떤 책임의 크기를 나누자면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건 뭐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입틀막 정권을 이제 하면서 뭐 본인이 진짜 입을 이제 경호해서 막은 것도 있고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MBC 전용기 배제한 거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선방심에서 온갖 거 다 징계하고 지금 뭐 고소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종섭도 본인이 다 한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무능 무책임 이태원 참사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뛰는데도 이렇게 난리가 나고 뭐 이런 무능 무책임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렇죠. 법을 이제 본인을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9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족에 관련된 거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제 각종 의혹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감싸기를 하고 이게 모든 게 지금 완전히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분노가 여기 다 쌓여 있거든. 그렇죠. 2030들이 자기를 찍어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가차없이 응징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배신을 할 경우에는. 최초로 거부권, 가족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고 그다음에 98년 이후에 3.1절 기념행사에 영부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최초의 영부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 12월 이후에 한 넉 달 이상을 안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뭔가 그때야 선거 관리 때문에
총선 관리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때야 이제 깨달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은 그렇게 호주 대사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이제 철회는 했지만 이교가 의미하는 거는 요거 제가 지금 마지막이라서 예. 요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가보도록 하고 예. 우리 훌륭한 윤희용 윤희용 센터장이 센터장. 또 여론조사 잘 분석해 주시니까 예. 이번 선거, 그러니까 뭐 길게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것들이 다 영향을 줬는데 어쨌든 선거 임박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그렇죠. 용산의 두 가지의 가장 판단 착오가 이종섭하고 대파거든요. 그렇죠. 그게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이종섭이 출국을 한 게 3월 10일이에요. 딱 예. 총선 한 달 남겨놓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출국 금지당했는데 나가네 마네 이게 이제 점점점 에스컬레이팅이 된 거죠. 3월 10일 이전 여론조사랑 3월 10일 이후 여론조사랑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진짜. 제가 여론조사를 거의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심지어는 한국 갤럽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예. 나오냐면은 특히 서울이 예. 비정상적으로 조금 그 국민의힘이 잘 나왔어요. 3월 첫째 주에 서울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맞아. 45%가 나왔는데 맞아. 이게 예. 20%대로 떨어집니다. 이 3월 10일 이후에. 한국 갤럽 같은 곳이.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물론 이제 워낙 샘플 수가 적으니까 오차 범위가 크기는 해요. 예. 1000명이 아니라 이거는 뭐 180명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만시지탄이지. 그때 사퇴를 시켰어야지 만약에 하려면은. 3월 18일 날 대파를 들었어요. 열흘도 안 돼서 3월 10일과 그리고 그게 기사화된 게 3월 20일이거든요. 그게 네.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네. 딱 열흘 간격으로 완전 폭탄 두 개를 딱 투하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선거가.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